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산업은 중화학 공업의 이전 단계로 필요한 산업군 중 하나입니다. 정유 공정은 원료를 석유 제품과 기타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 제품으로 나누어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중 석유 제품은 크게 두 가지 용도를 가지는데, 하나는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내연기관을 움직이는 동력 에너지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화력 발전의 자원 역할입니다. 석유는 한 국가의 에너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제품으로, 직접적으로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가 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베트남 같은 나라는 석유화학 공장을 운영하기 전 원유가 생산되지만 휘발유를 수입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은 석유 정제가 이루어진 뒤 석유화학의 소재 또는 유분을 생산하는 나프타 분해 부분과 나프타 분해로 얻어진 생산물들을 합성 또는 중합하여 중간재를 생산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중합은 단위체라 불리는 간단한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거대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일상 생활용품에서부터 산업재해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용도가 다양하며 중요한 제품들의 원료가 됩니다. 합성고무, 인조섬유, 플라스틱 등 농화학 제품과 의약용제, 세제, 도료 등 기타 여러 가지 제품의 중간 원료 등 수천 가지에 이르는 각종 중요한 제품의 원료가 됩니다. 따라서 석유화학 공업은 의식주의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 수송, 에너지 부분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나아가 석유화학 제품은 한정된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고, 전통적인 소재 산업인 철강 산업을 능가하는 기초소재 산업입니다. 석유화학 공업은 거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소요되는 장치 산업입니다. 즉, 공장 건설에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대형화할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규모의 경제를 전형적으로 실현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신규 기업의 진입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에 석유화학 공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제품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신규 기업의 진입 기회가 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산업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일단 건설된 설비에서 원료와 에너지만 투입하면 최소한의 인력으로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여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화학 산업은 나프타 또는 천연가스 등 투입 원료의 10배 내지 100배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하지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비중이 작고 매출은 크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중화학 공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SK그룹의 매출 구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석유화학 산업은 커다란 매출을 꾸준하게 발생시키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요의 부침에 따라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석유 거래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원유를 대량으로 수송하고 정제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량으로 구매해야 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원유의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기업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량의 원유를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원유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원유 재고의 가치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회계상으로는 기업의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원유나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원유에는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고 동시에 보관되게 되는데,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원유를 먼저 사용하는 것인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원유를 먼저 사용하는 것인지는 회계적으로는 구분되지만 기업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생산 속도와 석유화학단지로 이송되는 원유의 운송 속도, 그리고 생산 후 보관되어 있는 제품의 소비 속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가격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경제 활동을 잠시 중단하였을 때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는 원유의 생산 속도와 제품의 소비 속도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생산 속도를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생산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생산을 멈추게 되면 원유를 뽑아내는 관이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원유는 에너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 장소에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장소에만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유가 누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점도 안전한 장소에만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소비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 속도도 영향을 받고 원유의 소비 속도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정상적인 속도로 소비되던 원유의 소비 속도가 늦어지자 새롭게 생산된 원유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전의 생산을 중지시킬 수 없으니 생산된 원유를 생산자가 돈을 주고 원유를 보관할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판매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SK에너지의 매출액은 2017년 29만 496억 원, 2018년 35만 2억 원, 2019년 32만 4,422억 원, 2020년 20만 1,598억 원, 2021년 26만 6,685억 원입니다. 그런데 SK에너지의 영업이익을 보면 2017년 13,475억 원, 2018년 8,285억 원, 2019년 3,751억 원, 2020년 마이너스 19,361억 원, 2021년 7,120억 원입니다. 이러한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2020년에 영업손실로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다시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원유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수송하고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하고 보관하고 또 제품을 판매하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에 영향이 상당합니다. 원유의 가격이 변동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원유의 재고 가치가 변화하고 이를 회계적으로 반영하다 보면 갑자기 커다란 영업 손실이 회계적으로 또는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석유화학 산업의 특성은 결국 걸프사가 투자한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원료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인 복합 생산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콤비나트형 산업입니다. 콤비나트는 기술적 연관이 있는 기업들의 지역적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원료에서 완성품에 이르는 제조 과정에서는 기술적으로 다른 몇 개의 생산 단계를 통과합니다. 근대 산업에서는 각 생산 단계마다 독립기업이 전문적으로 생산을 분담하는데 상호 연관된 기업의 공장이 일정 지역에 집중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콤비나트라고 합니다. 원료가 액체나 기체이기 때문에 수송과 저장이 어려워 나프타 분해 공장을 중심으로 계열 공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콤비나트를 형성하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을 집중화함으로써 유통 과정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콤비나트 형성으로 인하여 입주 기업들은 공업용수나 전기와 같은 유틸리티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항만이나 도로와 같은 부대 시설도 공동으로 건설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집중화가 원가를 크게 절감시키게 됩니다. 한국에는 울산, 여천,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콤비나트가 형성되어 있고 일본에도 18개의 콤비나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중화는 동시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 또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석유화학단지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석유화학단지의 지하 배관과 같은 곳에서 누출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그 태생부터 부족한 천연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다른 천연 자원의 고갈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갖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은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수많은 종류의 위험물질을 다루고 있어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습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사고는 공단 주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환경오염을 초래합니다. 또한 석유화학 제품은 천연자원의 물리적인 변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이 아니고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합성 물질이기 때문에 제조 공정, 제품의 사용 또는 폐기 시에 공해를 발생시킵니다. 제조 과정에서 화학 반응 시 불필요한 부산물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고 폐 처리물을 처리할 때도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을 초래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 부원료, 중간 물질 및 제품이 대부분 토양 오염 유발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화학 물질의 생태계 잔류에 의한 환경 호르몬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석유화학 산업의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또한 합성세제의 사용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플라스틱 제품을 소각, 폐기할 때도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석유화학 공업 부분에서는 환경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석유화학 공업의 초기에 유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유는 개발하게 되면 많은 부를 안겨주는 경제적 자원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원유가 유전에서
과거처럼 뿜어져 나오면 환경오염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상류 부분과 하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류 부분은 원유를 수송하고 정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부분입니다. 상류 부분은 원유를 탐사하고 개발하고 유전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상류 부분은 하류 부분에 비해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의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고 회계적 이익의 큰 변화가 큰 하류 부분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원유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부분인 상류 부분은 하류 부분보다 더 높은 위험성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석유화학 산업은 메이저라고 불리는 거대한 회사들이 시장을 과점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거대한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의 특성상 거대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유의 가격 변화와 속도의 불일치에서 오는 위험성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유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상류 부분의 위험성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이저라고 불리는 민간 석유 회사들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메이저들은 중동과 러시아, 동유럽과 같은 국가들에서 계속 축출되고 있습니다. 석유 파동을 거치며 사우디의 아람코와 같은 산유국 국영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졌고 오펙이라고 불리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원유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메이저의 영향력 축소는 대한석유공사가 민영화되고 SK로 인수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